트럼프 2기 행정부도 본격 출범을 했고 대내외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는 부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경제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3일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0%를 겨우 넘었고 4분기 경제 성장률도 0.1%에 그친 상황입니다. 좀 저조한데요. 특히 직격탄을 건설 쪽에서 맞은 게 좀 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작년도의 그 경제를 돌아보면 사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당초에는 0.4%를 예상을 했었는데 0.1%로 부진했죠.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에 이어서 2분기 연속 0.1% 성장을 해서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 2.2% 아니면 2.1%에서 2.0%로 이제 둔화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그냥 0.1%로 내려왔을 때 당초 전망했던 올해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쭉 대입을 해보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1.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B 쪽에서는 제일 낮은 데가 1.3%고 보통 1%대 중반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어떤 경기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될 거로 이제 보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경기 부진에는 사실은 3분기보다 4분기 때 민간 소비의 둔화가 두드러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의 부진, 전기 대비 3%대의 부진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이 3분기 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점, 그리고 수입은 3분기 때 플러스였는데 4분기 때 마이너스 돼서 경제 전체 내수와 또 순수출을 보면 내수는 부진해서 0%, 0.1% 성장에 0%의 성장을 기여했고 순수출이 0.1% 성장을 했죠. 그래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좀 있었는데 아마 올해에는 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한 것 같고 내수 쪽에서의 회복이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또 고관세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첫날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고관세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타 국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제조하지 않으면 고관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경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행히 취임식 첫날 아주 고강도의 관세를 예고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중국에 대한 관세도 없었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올해 2월 달부터 2월 초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에 대한 얘기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런 관세 이슈들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가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봤지만은 구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만은 부과 이전에 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이렇게 유예하는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다분히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위한 거고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부총리가 미국산 상품을 수입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던 점도 있어서 어떤 종류의 그런 시사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도 중국의 대미 제1의 그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는 약 한 2,7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해서 최고 1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그 다음에 한국이 8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자동차 수출을 통한 굉장히 큰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안 사준다. 그래서 관세를 매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봤던 것처럼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특히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보다 올해 또 무역 흑자가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440억 달러였는데 지금 올해는 재작년에는 44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약 520억 달러인가요? 그렇게 커져가지고 한국에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107.8 좀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FOMC도 이번 달 말에 남아 있는데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서 개입을 했습니다. 원화 약세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 직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취임 시기 가까워오면서 트럼프의 경제 강요들이 관세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거라는 어떤 뉘앙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임식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관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달러 원 환율도 1,470원대에서 1,430원대 후반으로 왔다가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됐어요. 그리고 달러 엔 환율도 내려오고 엔화 강세되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달러 원 환율이 1,430원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다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세 부과가 연기가 됐지만 이게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과될 것이고,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지금 끈적끈적하다, 스티키하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최근에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더 빨리 안 내려가거나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0에서 지금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감세라든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채가 한 50조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서 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의 하락 정도가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러가 지금은 좀 약간 약세를 보이지만 또 당분간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에게 행정부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으니까 또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성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한국 경제는 성장이 좀 버거운 상황이 됐는데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진작이 좀 필요한데 한은의 말처럼 금리를 조절하기보다 추경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편다면 좀 개선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많이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올해 성장하는 그 추세를 지난해 말에 생각했던 거를 그냥 적용하면 2.3%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뭐 통화 정책이든지 재정 정책이든지 부양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미 2번 금리를 내렸지만은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더 금리를 내리면 약 한 4번 정도 금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약 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하고 많이 이제 아이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 정부가 추경을 약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한다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0.2%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0.5%잖아요. 그러면 1.3%에서 0.5%포인트 올리면 다시 1.8%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더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완화기죠. 그리고 재정 쪽에서의 보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률이 1% 초반으로 가는 거는 우리 잠재성장률을 낮추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정 보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키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오늘 BOJ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아서 잘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FOMC는 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시장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시장이 잘 넘어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많이 기대를 하고 이게 가격에 반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월 달 FOMC도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큰 충격 없이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은 그러면 언제 또 올릴 것이냐. 시장에서는 7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고 FOMC는 1월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제 또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FOMC 하면서 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느냐 아니냐보다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FOMC 다가오면 다시 한번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